네, 오늘 성남 전북현대 경기가 있었는데요. 와, 전북 이래가지고 우승하겠습니까? 야, 이거 지금 울산이랑 승점 차를 많이 좁혀가야 되는데 또 패배했어요. 강원전에 이어서. 일단은 오늘 경기 보면서 조금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는데 한번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9월 5일 그 5시 30분 킥오프 했고요. 성남 FC는 이제 이번 2대0 승리로 7위로 올라가게 됐고요. 승점 21점, 5승 6무 8패. 그리고 전북현대는 2위 그대로고요. 41점, 13승 2무 4패.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스쿼드를 좀 살펴보면 성남은 좀 특이하게 3-3-3-1 이렇게 나왔고요. 임승겸, 연재훈, 이창용 이 수비 라인, 그리고 박태준, 김동현, 이태희, 유인수, 나상호, 박수일, 그리고 김현성이 원톱입니다. 골킵은 김영광, 그리고 전북은 송범우 골키퍼, 최철순, 홍정호, 최보경, 이주용, 그 손준호가 이제 수미 형태로 나왔고요. 한교원, 이승기, 김보경, 쿠니모토, 조규성이 원톱으로 나왔습니다. 사실 이 스쿼드에 좀 할 말이 좀 많은데 네, 일단 뭐 네, 성남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전북을 상대하는 팀들이 전북 잡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 좀 패치를 한 것 같아요. 패치를 완료한 것 같은 느낌이 든 게 뭐냐면 지난 강원전에서 전북이 패했죠. 그때 강원이 전북을 맞섰던 방법이랑 이번에 성남이 전북을 맞섰던 방법이랑 거의 비슷합니다. 뭐 사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전북이라는 팀 워낙에 공격력과 화력이 강하고 뭐 거의 국대급 스쿼드, 뭐 구스타보 바로, 그리고 김보경, 한교원, 뭐 손준호, 뭐 이승기, 뭐 이런 라인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라인들을 상대하려면 아무래도 쉽진 않겠죠. 그 수비를 단단하게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겠죠. 많이 내려서겠죠. 그래서 10백, 뭐 이런 5백, 9백 이렇게까지도 가는데, 네,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성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. 일단은 그 9백이라고 해서 김현성 빼고는 다 이제 수비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. 보면은 여기 있던 9명이 다 수비로 간 거죠. 음, 보시면 지금 스쿼드는 이랬는데 양쪽에 있던 이제 그 자원이 풀백으로 내려오고 윙백으로 내려오고 이런 형태로 내려오는 방식이죠. 그래서 김현성만 이제 그 앞에서 톱으로 위치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거의 뭐 사실은 수비가 뭐 9명 정도 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수비 간격도 굉장히 촘촘하고요. 뭐 10m인가 15m인가 뭐 여튼 간격이 되게 촘촘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라인이 굉장히 탄탄하게 서 있었고 딱 지키는 수비를 탄탄히 하는 형태다. 전북을 상대하는 팀이라면은 어떤 팀이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. 여튼 그렇게 중무장한 성남이고요. 이런 상황에서 유인수, 나상호, 그리고 박수일 라인으로 공간 파괴를 하려고 했죠. 이렇게 수비를 단단하게 하다가 당연히 그 역습으로 전환될 때는 빠르게 역습으로 전환해야겠죠.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당연히 성남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. 이렇게 앞에서 치고받고 있다가 거의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전북의 공격진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겠죠. 해야 하고 윙백들도 이제 가담하고 있을 때 거의 이런 형태가 펼쳐집니다. 이런 형태 펼쳐질 때 빠르게 전진을 하게 되죠. 특히 어떤 형태냐면 발빠른 나상호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파고들거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파고드는 형태로 가고 이 볼을 그대로 뿌려줍니다. 뿌려주고 김현성 또는 이제 유인수가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죠. 그러면 사실 이 상태에서는 보십시오. 전북 수비가 3명이 된다고 해도 3대3 정도의 상황이 벌어집니다.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. 이런 상황을 노린 형태로 거의 많이 플레이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공간 파괴를 많이 노렸고 첫 번째 골은 그래서 이런 역습 상황 2번 다 거의 역습 상황으로 나왔는데 첫 번째 골은 김승겸의 이 미친 대질 가르는 패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역습으로 전환되는 상황이었죠. 역습으로 전환되는 상황이었고 여기 있는 위치였을 거예요. 임승겸 선수가
여기서 이제 역습처럼 된 상황에서 그 대지에 가는 패스를 쭉 뿌려줬고 박수혜 선수가 잡습니다. 잡아가지고 앞으로 가고요. 전진하고 이렇게 툭툭 치면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툭툭툭 치고 있다가 슛을 합니다. 슛을 했는데 여기 탁 살짝 굴절돼서 골포스트에 맞고 튕겨 나왔어요. 튕겨 나온 거를 저는 여기 그 수비수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처리 홍정호였나요? 처리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 유인수가 튀어나와가지고 그대로 슛을 해서 넣었죠. 이런 부분이 좀 여튼 빠른 역습 그리고 이제 그 윙백이었던 그 유인수가 윙백이 자리에 있다가 이까지 나와서 이제 그 박스까지 상대팀 박스까지 가가지고 슛을 해넣었다는 점, 이 부분이 굉장히 되게 깜짝 놀랐어요. 그러니까 거의 좌에 번쩍하고 튀어나온 느낌이었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유인수의 활동량을 좀 많이 볼 수 있었던 부분이고, 근데 그게 단순히 그때만 이제 활동량이 나왔던 게 아니고 두 번째 골에도 그 활동량이 나옵니다. 그 유인수가 측면 파괴를 하면서 그 왼쪽 측면도 깨줬죠. 깨준 상태에서 그 패스를 해줬고 박태준이 마무리한 형태로 나왔어요. 이것도 역시 역습 상황이었는데 수비 숫자가 대신에 이때 수비 숫자가 한 4명 정도 4명 정도 4백이 갖춰져 있던 상황이었던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유인수가 볼을 받아서 나왔는데 상황이 정확하게 이랬네요. 그 최철순이 같이 경합하면서 갔었는데 볼은 먼저 넘어서 유인수가 가져려고 하고 있었는데 최철순이랑 같이 경합을 했죠. 근데 최철순이 경합을 이겨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. 못했고 볼은 이제 유인수가 확보한 상황에서 툭 치고 간 다음에 안쪽으로 패스를 해줬고 중간에 있던 박태준이 있었는데 앞에서 최보경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. 최보경이 있는 상태에서 그 슛을 했는데 역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쪽으로, 여기 가까운 그 안쪽으로, 그 골키퍼 입장에서 봤을 때 오른쪽인데 구석으로 정확하게 넣었어요. 근데 그게 진짜 구석으로 들어간 거고요. 살짝 그 바닥에 깔리는 감차 같은 느낌? 그런 걸로 들어갔죠.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좌측면을 유인수가 파괴를 해주고 그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전북 수비가 있는 상태에서 슛을 해서 넣은 거죠. 이건 사실 이제 박태준이 잘했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개인 능력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여튼 측면을 잘 파괴했다는 부분이 되게 고무적이었고요. 여튼 이 두 가지 골 장면이 둘 다 역습 형태로 이루어졌던 부분, 그리고 유인수가 관여됐다는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유인수라는 선수가 참 지난 경기부터 나상호랑 합이 되게 잘 맞고 되게 역습이나 패스 이런 거 같은 것도 특히 측면 무너뜨릴 때 그 중앙으로 한 번씩 오거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그 전화 스위칭을 할 때가 있는데, 그때도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런 역습 상황에서는 되게 그 본인의 가치를 되게 발휘할 수 있는 선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. 그리고 여튼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죠. 재밌게 봤어요. 그리고 김현성 퇴장이 좀 아쉬웠는데, 근데 전 퇴장하고 나서 조금 전북한테 좀 기울지 않을까 했는데 뭐 사실 그건 기우였던 것 같아요. 워낙에 이제 그 수비가 단단하게 이제 가드를 치고 있으니까 전북이 들어올 뭐 세는 없었고요. 그래서 실점 없이 종료됐다는 부분이 되게 성남으로서는 되게 저는 좀 박수 쳐주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강원한테 혹시 전북을 잡는 방법을 공유받았나 이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들었던 거였어요. 전북을 잡으려면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전북 얘기를 좀 해보면 좀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, 포메이션이랑 선수 기용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. 저는 이 상태로라면은 이번에 우승 못한다. 전북이 이번에 우승 못하면 이렇게 되면은 울산 현대가 우승할 것 같아요. 이렇게 되면 강원전에서 똑같은 형태로 패배를 했잖아요.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, 문제점을. 저는 크게 일단은 선수 기용 차원에서 두 가지 문제라고 보는데, 첫 번째는 조규성 선수의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조규성 선수는 일단은 저는 전북에서 이렇게 전북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이 앞에서 수비를 깨줘야 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, 원톱이라면 그 저희 구스타보 같이 있잖아요. 아니면은 이제 울산의 비온 존슨이나 뭐 그 광주의 펠리페라든지 이렇게 그 수비가 단단하게 막고 있어도 그 수비 진영으로 들어가서
볼을 받아가지고 이제 수비를 흔들어 주던지 아니면은 강하게 프레싱을 하든지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이건 뭐 사실 볼 키핑도 못하고 컨트롤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볼을 소유를 못하는 거죠. 그러니까 조규성으로 갈 때 헤딩도 안 되죠. 그 다음에 본인이 볼을 소유를 하지도 못해요. 그러니까 첫 터치가 좋지도 않아요. 그런 상황에서 이 선수가 스트라이커로서 그런 어떤 붙박이형 스트라이커로서 가치가 있을까? 이건 안 된다. 이런데 왜 자꾸 쓸까?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좀 강하게 들었거든요, 저는. 그래서 첫 선발 라인업이 조규성으로 나왔을 때 이거 뭐지? 이거 모라이스 감독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걸까?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. 볼 터치 미스도 엄청 있었어요. 그래서 전반전만 뛰었죠. 제가 카운팅 하던 것만 해도 한 4, 5차례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세다 지쳤어요, 저는. 저쪽으로 볼 가면 무조건 뺏긴다. 결국 그렇게 되거든요. 전진하는 형태로 뛰기는 하는데 네, 압박을 하려고 가긴 하지만 사실 위협적인 압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여튼 맞지 않다라는 부분. 조규성은 선발로 나면 안 된다. 네, 생각입니다. 그리고 이주용 선수의 문제점. 원래 김진수 선수 자리에 있었던 이주용 선수였죠. 이주용 선수죠. 근데 수비 능력치가 낮은 것 같아요. 어떤 장면들을 제가 좀 봤냐면 일단은 그 첫 번째 골 장면에서 첫 번째 실점 장면에서 전북의 입장에서 실점 장면에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박수희 선수가 이렇게 와 있는데 와서 볼을 툭툭 치고 있는데 슈팅을 할 예정이란 말이에요. 근데 붙는다던가 아니면은 이런 수비수로서 어떤 해야 될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도를 좁혀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네, 그런 부분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수비할 때 그 왼쪽 측면에서 있을 때 이게 거의 후반전 막판이었던 것 같거든요. 선수가 그 성남 선수 이렇게 툭툭 치고 오는데 보통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측면에서 수비수랑 그 공격수가 1대1로 맞붙을 때는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먼저 움직이길 기다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비가 먼저 태클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위협적인 상황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먼저 착 움직였는데 이걸로 간파하고 바로 그냥 들어가가지고 침투해가지고 슈팅을 한다. 또는 상대 선수에게 다른 선수에게 패스를 해줘서 슈팅기를 만든다. 이런 형태는 굉장히 위협적인 형태인데 먼저 움직이더라고요. 수비의 기본이 돼 있나? 전 예전에 월드컵 때 장현수 선수를 떠올렸거든요. 먼저 움직이고 먼저 태클하고 일단 수비의 기본이 좀 다른 선수들보다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공격할 때도 이 선수는 전진 패스에 능한 선수가 아닌 것 같아요. 상대 성남 선수가 있고 이 지점이었던 것 같거든요. 전부 이제 미드필더 이승기였나요? 김보경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쪽으로 패스를 줘서 찔러줘서 시도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2대1이라든지 아무리 수비가 단단하다고 하더라도 근데 전진 패스를 잘 안 하더라고요. 이런 부분이 괜찮을까? 저는 괜찮지 않다고 봐요. 그래서 이주영 선수가 이 수비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. 윙백의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. 라는 생각입니다. 그리고 공격 포지션은 그나마 맞는 것 같아요. 여기 그때 슈팅을 한 차례 했죠. 이주영 선수가 전반전에 이 왼쪽 측면에서 패스를 받아서 손준호 선수의 패스였어요. 손준호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왼발로 슈팅을 했는데 이런 형태는 좀 위협적이었죠. 그래서 공격적인 포지션은 괜찮은데 수비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. 네, 그리고 수비의 문제점인데 응슈테 응돌파해라는 네이밍으로 지어봤는데 뭔가 일부러 내주는 듯 착각이 들 정도의 수비 공간이 많았어요. 이게 커뮤니케이션 문제인가요? 아니면은 포메이션의 문제인가?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. 이게 이주영 선수가 나갔을 때도 그렇고 아니면은 나갔다 안 들어오나?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만약에 사실 가장 수비에서 큰 변화는 이번에는 김진수가 빠진 거잖아요. 김진수가 빠져서 만약에 왼쪽 측면 자리에 메우지 못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3백 전환을 하고 이주용 예를 들어서 3백 형태로 최보경, 김민혁, 신형민 아니면 이런 형태로 가고 미드라인에서 최철순이라든지 이주용이 보완해준 형태로 가면 좋지 않을까. 근데 왜
계속 이렇게 가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예. 그래서 네, 여튼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. 제 생각입니다. 네. 선수비 후역습을 팀을 만나는 거는 사실 전북 같은 공격 강팀한테는 항상 있는 일이거든요. 숙명이라고 봐요. 근데 수비가 예전보다 너무 헐거워져서 패배가 연패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게, 공격이 강한 팀은 승리하지만 수비가 강한 팀은 우승한다라는 누군가의 말씀이, 네, 너무 기억에 남았던 경기였습니다. 네, 지금 사실 좀 비교를 너무 하면은 죄송하지만 울산은 지금 수비도 굉장히 강하거든요. 네, 그리고 윙백들도 자원들이 굉장히 탄탄하고 자기 역할들을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번에 전북이 큰 변화를 가져가지 않으면 우승을 하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너무 깐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네, 팩트를 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. 네,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